저는 태공입니다. 오늘 몇 개월 만에 그 사형 스님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외출하느라고 옷도 입고 입은 김에 또 영상 올립니다. 65세쯤 되셨어요. 그래서 약도 좀 챙겨드리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선방에 계시는 스님이라서 동안과 하안거 때 가끔 또 1년에 한 몇 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당뇨하고 이런 영역이 있어서 나이가 들다 보면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영역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특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면 그런 과정에서도 열심히 수련하고 또 그 영역을 지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에 스쳐 지나가지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반 영역, 또 뭐 이래 도반도 있고 수련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가도 있고 또 아픈 환자들로 또 지인으로 여러 형태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마주치는 인연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사형 스님을 만나러 가니까 수련하는 영역에서 지감을 확장하는 법, 전에 설명을 했지만 비추는 힘이 몸 안을 통과해서 공간에 이르면 방 안에서 하던 것을 야외로 전향하는 게 좋아요. 특히 강가에 가서 또는 저수지도 좋고 물이 있는 공간에서 새벽에 혹은 날이 저물기 전에 새벽 4시서부터 여명이 밝아오면서 6시 전, 6시 반, 7시 전 낚시하면은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고요하게 잡고 안 잡고의 이야기 아니라 그 찌라는 것이 이렇게 물속에 있으면 그걸 관에서 보다 보면 비추는 힘이 저절로 의도 끊어진 영역으로 들어가 호흡도 그렇고 다 멸하는 영역에 들어가 버려요. 가만히 있다가 보면 공간에서 새가 한 마리 날아오면서 저 건너편에 물속을 탁 치고 갈 때 이 안에 팡 하고 울려요. 몸 안에 울려요. 그 바깥에 울림이, 바깥에 울리는 게 몸 안으로 들어와요. 또 가장 쉬운 거는 물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물이 파동 칠 때는 몸이 같이 일렁일렁 파동 쳐요. 몸 안에 그 파동이 들어오고, 또 새벽에 물고기가 팡 뛰면 그 뛰는 울림이 공간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공간과 동화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수련이 점점 익숙해지고 몸에 익어지면 아픈 환자를 봤을 때 환자하고 딱 마주쳐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흔들림, 지나온 거 이런 것이 공간을 통해서 울림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허리가 아픈데 하는데 이 허리 아픈 게 딱 들어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된 건지, 오래된 건지, 지금 아픈 건지 이런 영역까지, 또 이게 저 사람 건지 요 사람 건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그런 구분까지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시공간에서 다르게 들어와요. 이 사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께, 의가 여러 개니까 이쪽을 비추고 있을 때 이 사람하고 있는데 다른 의에 의해서 비춰진 것이 공간 속에서 팍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쌍이지요. 음양처럼 뭐 술 먹을 때 안주 이런 것처럼, 차 마실 때 뭐 그런 것처럼 하나의 매개체로다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도중에 커피 맛이 어때요? 하는데 그 커피와 연관되어 있는 인연이 팍 하고 다른 영역에서 비춰져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감흥이라 해요. 감흥. 공간에 동화되어진 이후에 공간과 일치되어지면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공명성이 있어요. 그 공명하는 힘이 몸에서 내가 지감을 통해서 같이 공명을 해요. 감흥하고 공명하고 그게 처음에 동화되어진 다음에 그렇게 일어나면 그것이 번역되듯이 몸 안에서 지감으로다가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몸 안에서 마음을 비춰서 을을 일으키면 그게 공간을 울려요. 공간을 울리면서 다른 영역까지 또 그 상대방한테 에너지가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아라한 이후에는 거의 기도하는 영역, 하루 종일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하는 중에서도 어떤 영역이 탁 들어오면 그 회양하는 법칙이 마음을 비춰주는 것, 일으켜줘서 빛으로 비춰주는 것. 알게 돼요. 마음이 빛의 입자라는 것을. 수련하는 과정에 수많은 빛이 지나가고 또 비춰지고 그게 공이라는 영역에서 울리면서 그 빛이 출현을 해요. 몸 안에서 일어나서 보여지는 경우 또 바깥에도 그렇고. 점점 익숙해지면 밤에만 보이던 것 또는 선정이 들어서 보였던 것이 낮에 드러나고 대낮에도 이제 밝은 빛으로 그냥 움직이는 가운데도 드러나서 그 빛이 보여져요. 0.1%만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는 지감을 확장해서 공간에 펼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감흥하는 거, 동화되는 거, 그 다음에 공명하는 거. 그러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고 점점 능히 많은 영역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그 자연과 같이 개합되어지고 동화되어지고 이것이 반복적인 수련을 하다 보면 육체 영역을 마음의 힘이 육체에 갇혀 있지 않고 육군의 작용을 지나서 다른 지감이 확장이 일어나요. 그걸 신령스러워진다 그래요. 생각 이전에 알고 생각 이전에 어떤 것이 감흥되어져서 알아요. 을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알아진 것이 의에 부딪혀서 드러날 뿐이에요. 아,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알 뿐이에요. 그렇게 신령스러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인연을 맺고 현상계에 와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의가멸하고 호흡이 끊어지고 화두가 끊어지고 관하는 힘이 일관하던 것이 그것이 멸한 상태, 공이란 비춰지는 힘에 의해서 다시 다면관음의 눈이 밝아지면 지감의 영역이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또는 현상계에서 육근에 갇혀있지 않고 사물과 또는 공간과 이 지구와 우주와 이렇게 같이 동화되어지는 그렇게 알아지는 지감으로 한 사람의 마음의 파동도 감지해서 공간에서 볼 수 있고 알게 되고 그게 내 마음을 일으켜서 같이 에너지를 보내주기도 탁 들어왔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공간에서 잠을 자거나 눈을 감아도 꿈도 보는 대상이 있고 보여지기도 하고 선정이 들면은 몸의 영역을 지나서 다른 차원에서의 그 무엇이든 일어날 때 그것을 보는 힘이 있고 흡사가 그 안에 있어도 내가 마음을 일으킬 때 같이 공명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변해요. 그게 현상계가 됐든 선계가 됐든 어쨌든 오늘은
수련의 영역에 수련하시는 분을 보니까 또 영역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동화되어지는 것, 확장하는 것, 공명하는 것, 그 다음에 감흥해서 알아지는 것, 신령스러워지는 것. 그 이후에는 육군의 작용이 그 이전에 보고 듣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그냥 요 이야기예요.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고 감지되지 않았던 그런 지감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알아지고 통찰에 의해서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인연의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그 보여지는 영역이. 무엇을 선택하든 본인이 선택한 인연을 따라서 그 인과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기운나게 생활하고 한 발 나아갈 때 물러서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는 저의 영역에서는 그 이전에 어떤 시험이 들었을 때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져가게 하고 어떤 유혹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비춰져 들어올 때는 끝까지 지옥세계의 생각이 들어오던 그것이 비춰져 들어올 때 끝까지 보아야 멸해요. 중간에 멈추면 그 다음에 연속성으로 계속 돌아가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한 발 물러서거나. 그래서 놓아두는 또 육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보통 장대 끝에 서서 한 발 나아간다. 허공을 한 발 딛고 나아가는 그런 걸 비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든 신의 영역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이 지감에 갇혀서 발현되어지지 못하고 한 생을 생로병사라고 하는 영역에서 매여서 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인연 따라서 한두 명씩 연락이 오고 반응을 하고 또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성취하는 그런 인연을 보게 되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원을 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입니다.